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병뉴스입니다. 다가오는 후천 새 문명의 비전이 담긴 삼신일체 상제님과 수부님의 새 역사 이야기, 도전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전 2편 26장입니다.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이때는 원시 반본하는 시대라. Now is the age of seeking out the beginning and returning to the origin. Now is the age of seeking out the beginning and returning to the origin. Now is the age of seeking out the beginning and returning to the origin.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철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기에는 뿌리 기운을 받아야 결실하는 자연의 이치 그대로 자신의 뿌리와 근본을 찾는 일이 생사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 열풍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해외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1월 25일 교육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을 상정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한국 문화와 관련된 국제적 성과가 잇따르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데 이어 블랙핑크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가 4주 연속 빌보드 글로벌 순위 1위를 기록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 47개국 2,154개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반이 운영되고 있지만 급증하는 수요를 뒷받침할 교사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해외 초중등 한국어 교육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국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규 한국어 수요국을 발굴하는 한편 현지에 맞춘 한국어 교재와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개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어 교사 수를 늘리기 위해 원어민 교사 파견을 확대하고 현지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BTS 같은 한류 스타 콘텐츠를 한국어 교육에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력도 추진됩니다.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2021년 BTS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하이브와 체결했던 업무 협약 사례를 다른 한류 스타 콘텐츠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한국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한국어 능력 시험도 변화합니다. 교육부는 토픽 시험 시행 규모를 확대하고 부정행위 방지 기능을 갖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학생들이 집에서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안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글로벌 무대로 확산시키려는 정부의 전략적 노력으로 평가되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전 세계 학생들의 열정에 더욱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밝은 X선을 생성할 수 있는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를 오는 12월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도약으로 평가됩니다. 이 새로운 방사광 가속기는 기존 장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X선 빔을 생성하여 동일한 방사선량으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물체의 구조와 원소 구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 여러 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과학원 고에너지물리연구소에 설치될 이 가속기 고에너지 광자원은 둘레 1.36km의 저장 링에서 6기가 전자볼트의 에너지로 전자를 가속하여
나노초 단위의 초고에너지 X선을 생성합니다. 이 HEPS는 기존의 3세대 방사광 가속기보다 시간 분해능이 1만 배나 높아 물질의 성질을 훨씬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원자 단위의 구조를 나노미터 수준으로 영상화하고 화학 반응을 나노초 단위로 포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HEPS의 도입은 생물학적 연구에도 획기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는 세포소 기관, 리보솜의 구조를 고해상도로 영상화할 수 있고 단백질과 바이러스 간 상호작용을 자연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미국 MIT의 밍다리 교수는 이를 두고 새로운 망원경을 통해 이전에는 관찰할 수 없었던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70대의 방사광 가속기 중 4세대 원형 모델은 미국, 독일, 프랑스와 브라질 등 소수의 국가에서만 도입되었으며 대부분은 여전히 3세대 모델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국의 HPS 구축은 이 분야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4세대 기술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행 로봇 기술이 일상 속 상용화의 가능성을 높이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연구팀이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 라이보2가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제22회 상주 꽃감 마라톤 대회에서 마라톤 풀코스를 4시간 19분 52초 만에 완주하며 세계 최초로 마라톤 풀코스 완주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보행 로봇이 제한적인 실내 환경을 넘어 다양한 실외 환경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팀은 로봇의 보행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라이심 시뮬레이션을 활용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보행 로봇 연구와 실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이정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는 전기 휴머노이드 로봇 텐궁이 마지막 구간에서 페이스메이커로 활약하며 러너들의 결승선 통과를 도왔습니다. 또한 항저우 마라톤 대회에서는 중국 로봇 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인 B2와 GO2가 참가자들과 함께 달리며 속도 조절과 정서적 지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로봇이 페이스메이커로 활용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행 로봇이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뿐 아니라 다양한 실내외 환경에서 안전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응급 대응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이 심박수, 공기질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보행 로봇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순찰이나 배달, 응급 구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과 로봇이 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뇌간과 대뇌에 대해 차곡차곡 살펴보겠습니다. 뇌간은 대뇌와 척수 사이를 연결하는 중차대한 줄기예요. 호흡과 소화, 혈액순환 등을 무의식적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하여 생명의 뇌라고 불립니다. 의식이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곳으로 뇌 맘대로 돌아가는 영역이죠. 수많은 신경섬유로 짜여진 뇌 줄기는 중뇌와 교뇌, 연수로 나뉘는데요. 뇌 정중앙의 중뇌는 시각과 청각을 관장합니다. 안구의 운동, 홍채 조절과 같은 시각 반사와 청각 반사에 관여해요. 대뇌의 정보를 척수를 통해 전신의 운동신경에 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도파민 뉴런 등이 중뇌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이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병, 도파민이 지나치면 양극성 장애와 조현병 등이 발생합니다. 그 아래 다리뇌, 뇌교는 뇌신경의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뇌신경의 기저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신경세포의 집합체인 솔기핵과 의식의 스위치인 망상체가 자리 잡아 각성 수준을 조절합니다. 뇌교는 다리답게 소뇌와 대뇌 사이의 정보 전달을 도와주고 얼굴과 눈의 움직임을 관장합니다. 뇌교에 문제가 생기면 6번과 7번 뇌신경에 장애가 생겨서 복식, 동측 안면 마비 등이 발생해요. 더불어
침 삼키기도 어려워지고 어지럽고 거동시에 휘청거립니다. 숨내라고도 하는 연수는 척수 바로 위에 생명 중추로 목숨과 직결되는 곳입니다. 장난 등을 치다가 여기를 잘못 건드리면 응급실에서 저를 만나셔야 돼요. 호흡과 심장 박동, 혈압 조절, 혈액순환, 소화 등을 조절합니다. 침분비, 하품, 재채기와 같은 무의식적인 활동을 일으켜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죠. 뇌관으로부터 척수신경을 따라 쭉 뻗어있는 자율신경계는 자율주행 차량과 같은 겁니다. 엑셀레이터 교감신경과 브레이크, 부교감신경이 시소처럼 기량작용하면서 균형을 맞추죠. 이렇게 중요한 뇌관 기능까지 정지된 상태가 뇌사이고요. 대뇌 피질에 손상을 입어 의식은 없으나 뇌관은 살아서 호흡이나 소화가 가능한 상태를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자극 등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대뇌는 역할에 따라 이마의 전두엽과 정수리 두정엽, 관자놀이 축두엽, 뒤통수 후두엽의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후두엽은 시각을 관장해요. 안구를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들이 후두엽에서 분석되고 처리됩니다. 또 후두엽은 세로토닌과 델타파를 생성하여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꿀잠을 자게 해줘요. 태아에게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자 숨을 거둘 때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는 감각이 청각인데요. 귀와 가까운 측두엽은 이 청각과 후각 관련 정보를 관장합니다. 측두엽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언어 구사와 기억력이에요. 측두엽의 해마는 기억이 뇌로 들어가는 문으로 치매 등이 악화되면 해마 부위가 심하게 위축됩니다. 측두엽이 손상되면 지인에게 이럽니다. 죄송한데 저 아세요? 두정엽은 피부를 통한 감각이나 미각을 관장합니다. 촉각, 통각, 온도, 가려움 등을 인지하는 곳인데요. 더 글로리의 문동은이 학폭 빌런들에게 고데기 온도 체크 등의 괴롭힘을 당할 때 두정엽이 살벌하게 자극되었겠죠. 두정엽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공간 인지와 계산입니다. 여기가 발달하면 수학 영재가 되는 거예요. 측두엽이 문과의 뇌라면 두정엽은 이과의 뇌입니다. 전두엽은 뇌 중의 뇌로서 사고와 판단 등의 고도의 정신작용을 합니다. 정보를 종합해 계획을 세우고 집중해서 추진하게 하죠. 난관에 부딪혔을 때 플랜 B를 구상하는 등 사고의 유연성도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내측 전두엽은 동기를 부여하고 의욕을 고취시키고요. 외측 전두엽은 창의적인 기획을 담당합니다. 하측 전두엽은 본능과 충동을 억제해요. 이 부위가 잘못되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성숙한 인격을 갖추게 해주는 전두엽은 대뇌 피질 중 제일 늦게까지 대략 25살까지 발달해요. 몸이 성인만큼 자란 청소년들이 예민하고 충동적인 이유는 이 전두엽이 계속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융통성이 없다면 전두엽, 기억력이 없다면 측두엽, 길치라면 두정엽, 앞을 못 본다면 후두엽이 문제인데요. 대뇌의 각 부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인을 거리에서 만났을 때 후두엽이 그 사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요. 시각적 이미지를 접수한 두정엽은 그 사람을 만난 공간을 인지합니다. 두정엽의 공간 이미지를 바탕으로 측두엽은 그 사람과의 과거 기억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전두엽이 언어 기능을 발휘해 인사합니다. 연진아! 이렇듯 뇌의 핵심은 소통과 연결입니다. 뉴런과 뉴런의 연결, 머리와 몸의 연결, 세상과 나의 연결. 11세의 도예당군께서 완성해 주신 신교문화 헌장, 연표문 속 협일에도 서로 협력하여 테일의 세계를 만드는 인사의 본질이 뇌에서 매 순간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연결과 협의를 극대화하여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독서입니다. 상위 인지를 담당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하는 전두엽이 오디오북과 동영상을 볼 때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종이책을 읽을 때는 크게 활성화되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있어요. 독서라고 하는 것은 전두엽을 필두로 뇌의 많은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읽기의 힘은 그 어떤 매체로도 대체할 수 없네요. 이루고픈 꿈을 찾는 건 뇌에 불을 켜는 효과가 있답니다. 뇌세포는 목표가 있어야 작동하기에 단기, 장기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큰 꿈을 품으시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 정진하셔서 무병장수의 신선, 인간꽃으로 만개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태고 시절 인류 황금 시대의 백성들 몸과 마음과 영혼 치유하는 천상의 소리 있었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리 지하노래 옴리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하나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빛은 신의 모습 소리는 신의 마음 황금 시대 백성들의 몸과 마음 치유해. 정갈한 마음 모아 가슴으로 노래하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리 지하노래 옴리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움찔움찔 될 천상원군 천상의 빛을 노래하네. 옴리 지하노래 옴리 함리 사파 우주 만유의 생명의 소리. 하늘 땅 우주 만유의 생명과 되는 무궁한 신의 지혜 우리를 건강케 하네. 우리를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잡념을 끊도록 허리를 곧게 쭉 펴니다. 생각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나의 회음이 영영좌표와 일치하는 순간 나는 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온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나의 하단전을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내쉬는 숨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원망과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단전을 열어 우주 조화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가득 들이마십니다. 잠시 호흡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옴과 훔으로 우주 윤려의 조화빛을 내 안에 채우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 대우주의 윤려를 내 몸에 실는 가장 지극한 소리가 바로 옴과 훔 사운드입니다. 옴과 훔 사운드로 수행을 하면 우주의 무궁한 빛의 기운이 내 몸에 꽉 차게 되고 호흡으로 수화가 순환 반복하면서 태토가 형성됩니다. 태토가 생성된다는 것은 내 몸의 면역력이 상승하고 내 삶이 건강해지며 무한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가치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내 몸의 중심맥인 축맥을 따라 나의 숨결과 주문의 빛기운이 하나 되어 백회와 회음 사이를 함께 오르내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으로 옴 하며 축맥을 따라 백회에서 회음까지 숨을 쭉 내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오면 하단의 옴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훔 하며 축맥을 따라 회음에서 백회까지 숨을 쭉 올립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가면 머리 중앙에 홈의 빛을 폭발시켜 붙입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으로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낳은 율려소리, 옴과 hum을 바탕으로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율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려조화의 두 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정성껏 송주하여 나의 하단전을 강화하고 상단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두 주문의 빛의 기운을 하단에 집중해서 넣으면 영원한 생명과 수행력의 바탕인 정단이 형성됩니다. 정단이 만들어질 때는 물과 관련된 영상이 자주 보이고 정단이 형성되면 하단에 빛의 알이 보이게 됩니다. 정단을 만들 때는 손동작을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에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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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고 훔니 죄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매일 뚫어야 합니다. 충맥과 임동맥을 맑힌 만큼 천직 기운을 받아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나선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직경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진득하게 뚫어보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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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 금지 원의 대왕. 다음은 광선 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임동맥을 뚫을 때는 호흡에 맞춰 뚫는 게 좋습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ум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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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ум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움니암니사파 지움치태울 천사문구 움니지야 노래
이번에는 율려조화의 빛꽃 설려화를 심고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설려화는 우주의 진선미 자체이며 모든 가치를 집약한 조화꽃입니다. 이 꽃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무궁한 빛과 하나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빛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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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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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화정 정세 불망만사 위기금지 원의 대방식 선수도 화정 정세 불망만사 위기금지 원의 대방식 선수도 화정 정세 불망만사 위기금지 원의 대방식 선수도 화정 정세 불망만사 위기금지 원의 대방식 선수도
웅치 태울 천상운군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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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웅리합리사파 웅치 태울 천상운 웅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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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리합리사파 웅치
내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 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